들은 대부분 이 마인드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런 제품들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을 찾기 위해서 백화점, 뭐 할인매장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사와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먹어본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또 한 번만 먹어봐 가지고는 안 돼요. 조금 오래 먹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맛있다가 금방 물려가지고 막 먹기 싫은 그런 음식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먹어도 물리지 않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먹어도 물리지 않는 음식은 대부분 이제 천연 원료를 쓰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것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처음에는 하면은 맛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먹기가 싫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올리브유로 구운 김 같은 경우도 정말 저 사장님이 김을 제대로 구워가지고 제대로 팔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회사 이제 품질관리 팀이 또 이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붙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품질 향상을 시키고 설비 개선을 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에 굉장한 강점 중에 하나가 품질관리 팀이에요. 예. 제가 월급쟁이 생활 17년을 했는데요. 과장 시절에 품질관리 과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품질관리는 제법 제가 아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웬만한 공장에 가서 딱 둘러보면은 불량률 딱 찍으면은요 대충 맞아요. 예. 뭐 3.5S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쭉 이제 점검을 딱 하면은 여기는 불량이 나겠구나 안 나겠구나. 기계 설비 딱 보면은 제대로 이제 메인터넌스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개선을 시키는데 또 저희 회사가 직원들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개선하라고 그러면은 또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갑질한다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요, 품질 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이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거기를 딱 붙여가지고요, 평가를 딱 시켜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업체는 뭐를 좀 중점적으로 봐달라. 또 그들은 전문가예요. 그래서 쫙 보고 이제 평가서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들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갑질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객관적인 업체에서도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개선을 합시다. 그러면은 더 좋은 그런 품질이 나오고 더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비를 개선시킬 건 개선을 시키고 또 관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관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제품이 공급되는 데 있어서 철저한 품질 관리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제가 품질 관리를 어디서 했냐면요, 자동차 업계에서 했어요. 예.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자동차 부품 만드는 일을 10여 년을 넘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는 그런 품질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요, 일반 이런 가전이라든가 일반 생필품 만드는 거하고는 자동차 품질 관리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엄청 뜨거운 사막에도 가 있어야 되고 얼어있는 그런 땅에도 가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하 40도에도 견뎌야 돼요. 그러면서 10년을 넘게 쿵쾅거리고 먼지 뒤집어 쓰고 돌아다녀야 돼요. 거기에 맞는 품질 규격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에 페인트 하는 거하고요, 가전제품에 페인트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처럼 자동차에 제품에 페인트 하던 사람은요, 가전제품에 페인트 하는 걸 보면은요, 너무 쉬워서요, 한 발로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때요?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집안의 그늘에다가 가만히 모셔놓고 있죠. 눈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막 집안에 막 영하 40도 내려가요? 안 그래요. 또 컬러가 변하는 것은 이 햇빛, 자외선이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런데 대부분 가전제품들은 다 집안의 그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품질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자동차는 어디하고 이렇게 좀 부딪힐 수도 있는데 페인트가 최대한 참 잘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막 가시가 이렇게 가시밭에 긁혔어. 그랬더니 막 푹푹 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내 스크래치성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부착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펙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그런 그 스펙에 맞춰가지고 이제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다가 우리 생필품들을 하니까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제가 끌어올리는 수준은 자동차에서 품질 관리하는 그런 기준들을 갖다가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그냥 수당체계 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돈 된다고 가먼이설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제품이 팔리는 것은 통계에도 나와 있다시피 90% 이상이 다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 그냥 돈 버는 것 떠나가지고 나는 애터미 제품이 품질이 좋고 그 다음에 가격도 비싸지가 않으니까 싸니까 그냥 나는 쓰기만 하겠다. 이런 분들이 90%가 넘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런 소비자를 배경으로 해서 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세미나에 오신 분들 지금 뭐 9개 호텔에 아마 한 16,000, 7,000명 이렇게 모이셨을 거예요. 우리 국내 회원만 해도 지금 350만이 넘어가잖아요. 대부분들 다 왜 여기 안 오세요? 예. 돈 벌려면 여기 와서 들어보기도 하는데 제품만 쓰니까 나 거기 가서 굳이 들어볼 거 뭐 있냐, 그냥 여기서 그냥 제품 싸고 좋아, 뭐 설명 들을 거 없어, 이러고들 지금 다 집에들 앉아가지고 제품만 쓰고 계시죠? 가보자고 그래도 잘 안 오시죠? 예, 모시고 오면 좋을 건데. 예. 어떻든 뭐 그런 분들이 애터미는 대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베이스가 뭐냐면은 철저하게 품질 관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저희 회사의 이제 조력이라는 거죠. 밑에 깔린 힘인 거예요. 이 품질 관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정말 이제 뭐 강고등어도 정말 롱런 아이템이 됐죠. 정말 그런 고등어 하나도 정말 명품을 만들어서 절대 품질을 만들어서 정말 비린내도 안 나고 정말 깨끗하게 손질이 돼가지고 그냥 비닐만 딱 벗겨서 후라이팬에 딱 올리면은 그대로 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고등어를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공급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때 막 강고등어가요 결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한편에서는 그런 업체 하나 더 해서 공급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또 어때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막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데 조금이라도 더 갖다가 막 팔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강고등어 업체 사장님에게 설비를 좀 증설을 빨리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설비를 증설하는 것은 단시간 안에 해낼 수가 있는데 작업자들이 숙련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갑자기 막 새로운 직원들 뽑아가지고 라인에 투입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일정한 품질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작업자들을 뽑아가지고 몇 달씩 현재 라인에 넣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증설된 라인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때 정말 고등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공기청정기 결품 나듯이 막 맨날 고등어 뭐 땡 하면 결품 나고 막 너무너무 고등어 구하기 힘들다고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드세요 그냥. 예. 그래서 정말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 절대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애터미의 정책, 정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쓰는 애터미 이렇게들 얘기들 하시죠. 예.
지금 어제 제가 김연숙 임페리얼 마스터 강의를 잘 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예.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다. 조금 시간을 좀 더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연숙 임페리얼 마스터께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는 첫째, 큰 꿈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비즈니스를 내가 시작을 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 김연숙 임페리얼 마스터는 임페리얼은 한 1억씩 버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년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렇게 벌고 있죠. 예. 세금만 얼마 내야 된다고요? 4억. 예. 그러면은 1년에 6억 벌어가지고 4억 내라고는 안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억, 10몇억 이렇게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만 4억을 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세금 4억씩 좀 내보세요. 아까워요? 내고 싶어요? 예. 아유, 전부 애국자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우리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됩니다. 세금 많이 내는 게요, 세금 제대로 내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에요. 지금 우리도 지금 복지정책 여러 가지로 하고 있죠. 예, 뭐 실업자들 뭐 실업급여도 주고 또 장애인들, 노인들 이렇게 복지정책으로 지금 국가에서 후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도록 복지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뭘로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주머니에서 털어가지고 해요? 아니면 세금 내는 걸로 해요? 세금 내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돼야 세금을 많이 내요. 가난하면요, 국가에서 혜택을 받아야 돼. 제발 여러분 혜택 좀 받지 맙시다. 우리 국가 혜택 좀. 다른 분들 받을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자 이거예요. 저보고요, 연금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예, 연금 받으라고. 저 그 나이가 된 줄도 몰랐는데 하여간 연금 받으라고 신청을 하래요. 그래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거 뭐 받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저는 지금도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어가지고 그거 안 받아도 산다고 그랬더니 안 받겠다고 와가지고 꼭 서류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아직까지 바빠서 못 가고 있는데 공무원이 굉장히 지금 뭐 곤란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여러분 늙어서도요 계속 돈을 벌면은요 연금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아도 돼요. 최소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국민연금 같은 거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좀 작심을 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국민연금 저는 제가 막 월세방살이하고 사업해갖고 망해가지고 막 가난할 때 연금을 일정 기간 못 내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받으면 얼마 받냐고 그랬더니 한 60만 원인가 80만 원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없어도 된다고 다른 사람 주라고 막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뭐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연금 가지고 살지 말자 이거예요.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가가지고도요, 그 복지국가잖아요. 제발 그 나라 정부에서 주는 돈 받지 말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늙어서도 돈을 버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70대고 80대고 90살 됐는데도 계속해서 1년에 몇 억씩 세금을 내. 좋아요 안 좋아요? 아까워 죽겠어요? 세금 내는 사람이 최고예요. 예. 그리고 나라에는요 부자들이 좀 많아야 돼요. 부자들이. 여러분 제가 전에 서울에 우리 본사가 있을 때
금천 세무서에서 세금을 잘 냈다고 명예 세무서장을 시켜주더라고. 하루짜리. 근데요, 그때 이제 실제로 막 결제도 하라고 그래요. 폼 잡으라고. 그래서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쭉 서류가 올라온 걸 하나 봤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쭉 훑어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재산세가요 세금 중에 엄청나게 크더라고. 재산세라는 항목이. 그러니까 그 세무서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중에 재산세가 엄청 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뭘 잘못 봤는지 뭐 전체적인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그 서류에는요, 근로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재산세가 훨씬 컸어요. 그거를 딱 보면서 나라 안에 부자들이 많아야 되는구나, 재산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큰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계속 가만히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세금을 내요, 그 집이. 그러니까 부자들이 큰 집들을 많이 짓도록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그런 집에 막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지나가면서 박수를 한 번씩 쳐줘야 돼. 매년 세금, 재산세 많이 내겠구나, 땡큐. 이렇게 하면서, 빌딩을 막 많이 가지고 있어. 나라 안에 빌딩이 많아. 그럼 빌딩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엄청 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안에 아무튼 재산이 많아야 돼. 캄보디아를 가보니까요, 도시에는 건물이 좀 있긴 있는데 시골로 가니까 아무리 봐도 세금 낼 건물이 없어. 집들도 그냥 뭐 양철판 함석으로 지은 그런 집들 세금 내겠어요? 화장실도 없고 수도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집에서 어떻게 세금을 받냔 말이에요. 그런 집들만 많다고 하면은요, 세금을 못 걷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 잘 하셔가지고요, 1년에 5억, 10억씩 벌면은 집 큰 거 좀 사세요. 아셨죠? 아파트도 쓸데없이라도 큰 걸 좀 사세요. 운동하면 되잖아요, 운동. 그렇죠? 아이고 넓어. 그러면서. 그리고 그 전원주택도 하나씩 더 갖고 주택도 하나씩, 2개씩, 3개씩 더 가두세요. 요즘에 다주택자에다가 세금 많이 때리죠?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 부자들한테 좀 많이 걷는 거.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그래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야 정부가 잘 돌아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도 기업들이 지금 탄탄해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샌드위치 위기론이 있었어요. 일본 기술에 눌리고 중국 인건비에 눌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쓸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염려가 도리어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기술을 대부분 다 따라잡고, 지금 중국의 인건비가 싸지만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스템 관리를 해요. 생산 프로세스를 아주 관리를 잘해가지고 원가 절감을 해서 지금 중국의 값싼 인건비하고도 경쟁을 해서 지지 않을 만큼 탄탄한 정말 제조 강국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일본이 제일 센 기술이 뭐였어요? 전자 IT 쪽이죠. 그런데 대부분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지금은 백색 가전까지,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이런 것까지도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우리가 다 석권을 해요. 전에는 소니, 나쇼날, 파나소닉 이런 제품들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호텔에 가보면 전부 다 LG 텔레비전 아니면 삼성 냉장고 막 이런 거 들어있어요, 외국에 가더라도. 근데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다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 가전시장을 다 휩쓸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조선이 인건비가 싸다고 그래서 일본, 중국으로들 다 갔다가 지금 대한민국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 조선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현상까지 생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LNG선 고부가치선을 100척을 넘게 수주를 했는데 거의 90몇 프로, 거의 싹쓸이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한국의 제조업은 세계 최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제조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제조업을 살리는 통로를 만드는 유통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유통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요, 한 10년 전에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제조 쪽에서 잔뼈가 굳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공돌이예요, 공돌이. 기름쟁이. 그래서 우리는요, 저 기계 속에 흐르는 기름이 내 몸속에도 흐른다. 우리 기름쟁이들은요, 몸속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기계 속에 흐르는 기름이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계 옆에 딱 가면은요, 기계가 어디가 아픈지요, 같이 몸으로 느껴져요. 소리만 들어도. 예. 그래서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 기계와 함께 살아오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월급쟁이를 그만두고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할 때요, 가슴앓이를 했어요. 왜? 제조업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면은 막 그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하려고 막 자동차 부품 중에도 어떤 부품은 지금 철판에서 알루미늄으로 가다가 이제 고분자 화학 제품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거는 어느 부품부터 가겠다. 그 다음에 저기 그 알로이 휠 있잖아요. 자동차 바퀴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세미 멜트 포징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단조 제품을 만들어내면 값도 싸면서도 기가 막힌 디자인을 만들어내겠다. 머릿속에 막 이런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항공기 쪽으로 막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항공기 제조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 항공기 잘 되잖아요. 네. 카이. 지금 한국의 지금 그 공군 연습기가 전 세계에서 다 각 나라가 구하고 싶어하는, 너무 가격도 싼데 성능도 좋아가지고. 근데 연습기가 아니고 실전 경공격기로 막 써도 되는 그런 성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다음 모델은요, 이제 스텔스기로 해가지고요, 진짜 중무장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가 한국에서 개발이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전자가 발달을 하고 기계공업, 자동차를 만들고 조선을 하고 가전제품을 만드는, 이게 기계와 전자가 합해진 이런 메카트로닉스의 그 첨단 국가가 이제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들은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이나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보다 대부분 가격이 좀 비싸. 그 어떻게 비싸다고 하느냐? 자기네들은 또 싸다고 얘기하는데, 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면요, 뭐를 해야 되냐면요, 유지 조건을 없애야 돼요. 진짜 싸고 진짜 좋으면 유지 조건 없더라도 생필품인데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그런데 왜 유지 조건을 만들어 놓느냐? 유지 조건을 안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데 가서 물건을 사니까 유지 조건이라는 거,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은 매달 얼마치씩을 의무적으로 사라. 그것도 이제 샀다 안 샀다 할까 봐가지고 1년이면 1년을 자동으로 구매하도록 카드 번호를 딱 등록을 시켜놓는 거예요. 오토십으로 해가지고. 뭐 미국계 회사들도 있고 국내 회사들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이제 카드가 결제가 되고 물건은 자동으로 가도록 해놓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물건을 싸게 하고 정말 물건 품질이 좋다고 하면은 안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저희가 파는 제품들이 생필품이에요. 생필품인데 꼭 의무적으로 사라고 그래서 사냐고요. 치약, 칫솔이 싸고 좋으면은 의무적으로 사라고 안 해도 사요. 샴푸, 바디 클렌저가 좋으면은 살 수밖에 없어요. 건강식품이 진짜 싸고 좋으면은요, 알아서 다들 사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지 조건을 없앨 때요,
사실 저는 제 목에다가 칼을 딱 들이대는 기분이었어요. 박한길, 너 진짜 싸고 진짜 좋게 만들지 않으면은 넌 죽어. 애터미는 죽어. 그리고 이 칼은 계속 여기다 대놔야 돼. 좀 잘 된다고 이걸 빼는 순간에 애터미는 이제 밀린다. 어디에 밀리냐면 할인 매장에 밀리고 TV 홈쇼핑에 밀리고 인터넷 쇼핑몰에 밀린다. 유지 조건이 없으면은 무조건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인 매장하고 TV 홈쇼핑하고 인터넷 쇼핑몰하고 백화점하고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검승부라는 것은 찔리면 죽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승부를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유지 조건을 없앤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진짜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이 되려고 하면은 유지 조건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애터미가 그 모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회사에 온 거예요. 유지 조건 없이도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 그래서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위대한 아메이가 역사를 써왔습니다. 저는 그 회사를 매우 존경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농담인 줄로 알아요. 진심으로 존경하는 회사입니다. 왜? 내가 외국에 나가보니까요, 아메이가 그 정글의 길을 닦아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를 처음 만들어내줬다는 것이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해요. 제가 처음부터 모든 컨셉을 다 제 머릿속에서 내라고 했으면 못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메이가 그 처음 리치 디보스라는 분하고 제이벨 앤델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성각자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을 잡은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메이라는 회사는 정말 훌륭한 회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훌륭한 회사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그런 회사가 우리 앞에 가줬다는 것이, 앞에 있다는 것이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그 회사가 먼저 해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 그냥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어렵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가 들어가서 법적인 부분도 다 정비를 해놓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직소라는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직소법에 의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길을 잘 닦아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은 다단계가 불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단계가 불법인 건 맞는데 직소는 합법이에요. 그 법에 맞는, 직소법에 맞는 직소 사업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아메이, 누스킨, 허블라이프 이런 회사들이 그 직소 허가를 가지고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 같은 길을 가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위대한 회사가 앞에서 이런 길을 개척해 준 거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하면요, 아메이 회원 만나면요 데려오지 마세요. 그거 잘 좀 하시라고, 훌륭한 회사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아셨죠? 예, 안 하는 분들 모시고 오세요. 예. 그리고 이제 가다가 망할 회사들이 있어요. 예. 대한민국에 수도 없는 회사들이 가다가 망했거든요. 어떤 회사들이냐면은 주머니에서 카드 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씩 긁어대는 회사들은요 2년, 3년, 4년 가다가요 매출이 막 떠요. 그러다가 그냥 날개 없이 추락해갖고 소멸해버리는 그 역사가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런 데 있는 분들은 거기서 망한 다음에 또 그런 회사 찾아다니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베이스로 깔려있는, 그래서 돈 버는 것을 떠나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를 해주는 그런 품질과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와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량할 양심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써가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회사들, 아메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왔지만은 지금까지는 어떤 회사도 할인 매장하고 가격 경쟁을 해서 이기거나 그런 회사가 없었어요. 대부분 보면은 가격이 좀 비싸. 그거 왜 사느냐? 왜 사느냐? 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사는 거예요. 이만큼을 사면은 100만 원, 200만 원어치를 사면은 그때부터 당신은 더 유리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카드를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버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 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회원들이, 먼저 온 회원들이 그거를 수당으로 나눠 갖는다고 하면은 우리 다단계 판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3년이 중요하다. 실제로 보면은요, 3년, 4년을 잘 못 넘어가요. 하면은 그냥 카드 긁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어치씩을 사도록 하는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계속 긁어줘야 되는데 그게 한계에 부딪히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매출이 툭 떨어지면서 회사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요, 여기 끝났다. 또 이렇게 시작하는 다른 회사로 가서 먼저 머리를 박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회사에서 먼저 왔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요. 10억, 20억, 30억, 40억 막 벌었어요. 버는 모습을 봤어요. 나도 순서가 뒤져가지고 못 벌었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 새로운 업체 없나? 내가 거기 가가지고 먼저 머리를 박고 그 다음 사람들을 데려와서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르르 몰려다니다 보니까 2년, 3년, 4년 지나면은 그냥 매출이 떨어지고 소멸을 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참 우리 업계에 반복되고 있는 역사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하다가 망했다, 손해봤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주머니에서 카드 긁어서 긁고 그 다음에 매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들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들지 않은 네트워크는 어떤 거냐? 물건이 싸고 좋아가지고 어차피 할인 매장 가서 살 물건을 내가 여기서 샀더니 사는 순간에 이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사는 순간에 이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마케팅은요, 문제가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결코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 임페리얼 마스터 한 달에 1억씩 받지만은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회원 유지 조건만 있어요. 회원 유지 조건하고 임페리얼 마스터 유지 조건이 똑같아요. 1년에 아무거나 하나만 사라. 1년에 아무거나 하나만 사라. 예, 그거밖에 없어요. 왜? 아니, 1년 내 물건 하나도 안 사는 사람을 괜히 회원으로 가지고 있어봐야 꽝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자동으로 탈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회원 등록이 돼 있으면은 다른 회원이 좀 자기 밑으로 좀 데리고 와서 사업자를 만들고 소비자를 적극적인 사업자로 만들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도 일단 회원 등록돼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회원 가입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털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누군가 우리 회원 적극적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하고 해서 소비자라도 열심히 하고 또 사업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이제 해지를 시켜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유통이 되려고 하면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인 매장에 여러분들 강제로 가요? 자발적으로 가요? 예. 인터넷 쇼핑몰도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와가지고도 유지 조건, 강제 조건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해야 정상적인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왜곡진 부분을 정상으로 만드는, 정상적으로 품질과 가격에 의해서 다른 유통 라인하고 당당하게 경쟁하는 최초의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많고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는 그 부분이 분명하게 차별이 된다 하는 겁니다. 반론을 제기할 회사가 있으면은 먼저 유지 조건부터 없애고 반론을 제기하면 돼요. 우리 물건이 싼데 왜 우리를 정상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상적인 유통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요? 그럼 유지 조건 없애보세요. 유지 조건 없애고도 매출이 일어나면은 정상이라고, 정상적인 유통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다른 유통 라인,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할인 매장하고도 경쟁해서 이기는 정상적인 유통으로 왜곡되지 않은 그런 유통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시장은 그런 면에서 지금도 왜곡된 그런 부분들이 없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초보자들은요, 돈이 빨리 된다고 하면은요, 확 휩쓸릴 수가 있어요. 왜? 자기들 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긁어대면은요, 일시적으로는 지금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빨리 돈이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 자체가 소멸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수백 개의 다단계 회사들이 생겼다 소멸하고 생겼다 소멸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를 분명하게 규명을 하고 그거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애터미가 그거를 반복하지 않는, 그래서 다른 유통 라인하고 당당하게 경쟁해서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를 하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요, 정말 선수급들 옆에서 아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상체계로 감아 돌려야지요. 아직 뭘 모르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 수도 없이 했어요. 사실은 저도요, 다른 사람들이 안 가보고 저도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뭔가 원리 원칙은 이것이 맞지만은 과연 성공을 할지 못할지 저도 100% 확신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100% 확신이 없더라도 원리와 원칙에 맞도록 해야 된다. 유통은 가격과 품질로 경쟁을 해야지, 당신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잡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투자는 실현되면은 될 수도 있지만은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현이 안 되면은 그것이 사회적 피해로 남게 되고 그 사회적 피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회적 불신, 사회적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뭐예요? 우리 앞에 놓인 장애 요인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는 안 된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왜 하느냐? 남한테 피해주고 당신도 돈 안 되는 그런 것을 왜 하느냐? 다단계를 왜 하느냐고 전부 다 등을 돌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는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업계 전체가 지금까지 60년 동안 잘못해온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것이 변하거나 바뀌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6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사회에 피해를 주고 사회의 불신을 조장했던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애터미처럼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구나. 또
애터미처럼 하는 업체, 애터미가 잘 되는 걸 보고 애터미처럼 하겠다는 업체들이요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희망을 갖습니다. 제가 애터미 같은 업체가 5개, 10개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정말 업계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은 애터미 혼자만 잘 되지 다른 회사 또 나오면 우리 힘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직접 판매산업협회 회장입니다. 우리 업계가 전체적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우리 업계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길은 원리원칙대로 하는 정상적인 유통회사들이 일어나서 그 회사들이 정상으로 올라가고 정말 카드 긁어대고 유지조건 만들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감아 돌리는 그런 회사들은 점점 소멸하고 쇠퇴를 해야만이 우리가 사회적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 됐을 때 우리 서민 일자리 문제, 자, 많은 분들이 직장을 가졌다가 이제 퇴임을 합니다. 그럼 뭐해요? 가게를 차립니다. 식당을 차리고 커피숍을 차리고 그 다음에 베이커리를 차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넘쳐나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골목은요, 대한민국의 골목은 피바다예요. 오늘 또 쓰러져서 노후 대책 자금 다 까먹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 골목을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핏자국이 어려 있는 데가, 그래서 또 인테리어 작업하고 간판 바꿔 달고 있는 그런 피 흘리는 전쟁터가 지금 대한민국의 골목이다 하는 거예요. 식당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5개, 6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자영업이 일본보다 2배나 많아요. 일본은 또 미국보다 2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4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망하는 업체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좁은 땅에서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피 터지게 싸우다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4분의 3은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단순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마저 그 골목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럼 취지가 안 되면은, 좋은 직장 취지가 안 되면은 뭔가 자영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는 피가 철철 흐르는 피바다 레드오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경쟁이 없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 전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의 제품은 전 세계의 경쟁력을 갖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요, 치약 처음에 이거 180g이었어요. 2,900원이면은요, 국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었어요. 기능성 치약이에요.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약국에서 2만 원, 3만 원씩 받는 그런 기능성 치약이에요. 보통 일반 회사들, 일반 유통을 통해서도 7,000원, 8,000원씩 받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9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을 딱 가서 보고요, 미국에 월마트를 갔어요. 거기에 뭐 콜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온갖 치약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격을 보는 순간에 제 등골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왜? 조금 더 싼 게 있는 거예요. 물론 품질은 뭐 자신이 있었지만은 가격 면에서 더 싼 거예요. 이야, 큰일 났다. 어떡할 것인가. 진짜 고민이 됐어요. 정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 가격표들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만드는 콜마 김추봉 대표이사를 붙들고 전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해야 되는데 치약은 한국 시장밖에 못 먹을 것 같다. 가격을 낮추든 양을 늘리든 둘 중에 하나 해야만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200g으로 늘린 거예요. 예.
아니 180g에 2,900원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어디 가도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상품이 와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요, 거기가 한국보다 미국 물가가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싼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중들이 쓰는 생필품은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시장을 상대해서 어디를 가든지 뒤지지 않는 그런 품질과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국어를 모르더라도 이웃사람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 중에서 누군가는 외국어로 연결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가 대만에 라인이 뻗어 있어요. 미국에도 라인이 뻗어 있어요. 처음에 미국에 갈 때, 저하고 미국에 갈 때 거기 파트너 한 명도 없대요.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파트너가 있다는 걸 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스폰서 국장급을 딱 보니까 그 국장이 스폰서라고요? 그 사람 내 파트너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죠 그때? 그래가지고 자기 파트너가 미국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미국 구경 삼아서 회장이 간다고 그러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고 덜렁덜렁 따라갔다가 파트너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전 세계로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해요 저기. 그런데 러시아에 매달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예. 왜? 거기에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무한 단계로 가다 보니까 어느 파트너에서가 어느 나라로 뻗은지 몰라요. 이 원서버 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요, 애터미가 지금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엄청난 파워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누군가 외국어를 하는 사람으로 연결이 되고 그 사람이 외국 사람으로 연결이 돼서 바로 등록이 돼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회원 등록을 안 하더라도 미국 파트너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파트너가 멕시코로 연결이 되고 그 파트너가 인도네시아로 연결되고 싱가포르로 연결되고 나중에 중국으로 인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눈에 지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애터미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청난, 지금 더구나 한국이 제조 초강국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제품 나쁘다는 얘기 안 해요. 경쟁력이 있어요. 유통 라인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나서 정말 유통의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성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눈들이 좀 팍 열려가지고 지구가 그냥 내 안방처럼 보이고. 여러분, 이 회사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말도 안 되게 성공을 했지만은, 예. 김분숙이라고 하는 분이요, 초등학교 나왔어요. 예. 30년 넘게 안방에서요 재봉질을 했어요. 전에는 양장점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맞춤 옷을 하던 그 시절 잠깐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 기성복들이 나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 이제 재봉질을 하면서 30몇 년을 살았어요. 방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애터미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남동생이 김성일 임페리얼 마스터, 1년 2년 넘게 누나 해보자고 그래도 계속 반대를 하다가 그 동생이 집을 70평짜리를 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형편없는 집에 살았거든요. 예, 대리운전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런 아파트를 사는 걸 보고 야, 이게 뭐가 있어도 있는 모양이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동생을 따라 나선 거예요. 동생을 따라 나섰는데 미국을 한번 가보겠다고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동생은 귀국을 하는데 자기는 계속 남겠다고 그래가지고 남았어요. 영어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A, B, C, D 알파벳을 모른대요. 예, 우리 때 중학교 가야 배웠잖아요. 모르는 것 뭐 모를 수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미국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뉴저지에 한글 간판만 보이면 들어가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밑에 심재광이라는 지금의 로얄 마스터가 연결이 된 거예요. 예, 찾다가 어떻든 그분은 지금 이제 로얄 클럽에 들어왔어요. 뭐 애터미 로얄 클럽에 들어온 사람이 뭐 어디 한두 분입니까? 네. 예. 그런데 그분이요,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두려움을 지나면 보이는 것들. 정말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미국 땅에 가가지고 시장을 개척하고, 뉴저지에 있는데 애틀란타에 후원을 좀 가라고 하니까 그걸 가겠다고는 했는데 비행기 값을 물어보니까 한 60만 원 하더래요. 그 다른 방법이 없냐고 그러니까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가면 된대요. 그건 한 12만 원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30시간을 가는 거예요. 네. 주로 이제 거기 이제 정말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만 타는 그런 그 버스를 타고,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요, 버스를 놓쳤어요. 왜? 그 버스가 서면은요, 이제 기사가 바꿔서 다시 출발을 하는데, 그 서는 데하고 우리 고속버스를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타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다른 데서 또 출발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방송이 나오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가 가버렸는데 가방까지 싣고 가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 핸드폰은 시골 도시에서는 안 터지는 미제 핸드폰.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뭐 여기서 한국말 하면은요, 답답하기는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뭐 영어 못하는 사람만 답답한 게 아니고 한국말 못 알아듣는 사람도 같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같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핸드폰을 빌려주니까 이제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전화를 영어를 하는 사람에게 바꿔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가라고. 그리고 이제 그 가방 속에 넣어놨던 티켓을 꺼내가지고, 자기는 잘 읽는지 못 읽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보여주면 알 거 아니에요, 어디 가는지를. 다행히 티켓은 가방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티켓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버스를 또 연결시켜줘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20시간이면 가는 그런 길을 30시간을 걸려서 갔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실제로 직행도 있더래요. 예. 예. 그래서 그걸 한 13시간이면 가는데 모르니까 이 도시 들리고 저 도시 들리고 이렇게 가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완행버스를 타고 30시간이나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후원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돈이 없으니까 정말 뭐 때거리 굶을 때도 있고, 또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뭐 잘 데가 없다고 민박 좀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또 우리 옷방은 치우면은 잘 수는 있는데 거기 자겠냐고 그러니까 땡큐 그래가지고 거기 자고, 예.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 이 방 저 방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시장을 개척을 했는데, 지금 로얄 마스터가 되고, 로얄 마스터는 애터미에서 흔하니까 그거는 사실 뭐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책을 썼는데, 제가 어제 그거를요 거의 절반을 읽었어요. 탐독을 했어요. 빠져드는 책을 써놓은 거예요. 저 책 지금 일반 서점에는 잘 없지만 인터넷 서점 들어가면은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13,000원 하거든요. 네, 다들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애터미는 이런 사람도 성공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구나. 태도의 문제구나. 두려움 앞에 맞설 수 있는 용기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은 인생 시나리오를 쓰셨죠? 예.
정말 내가 균형 잡힌 삶을 살겠다,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정말 균형 잡히고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들 쓰셨을 겁니다. 자, 그거를요 여러분들이 품에다가 품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 센터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세요. 스폰서 파트너들에게 형제 라인에 발표를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들에게 가서 발표를 하세요.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무슨 차 타고 싶다고 그랬지? 에쿠스였나 벤츠였나? 타고 싶은 차 사줄게. 그런데 3년 반을 기다려야 돼. 알았지? 그때까지는 참을 수 있지? 그러면서 나를 좀 도와줘야 돼. 내가 지금부터 빨래하고 밥하는 거 지금 못해. 그러니까 그거 좀 해줘. 알았지? 자녀들에게도 야,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공부 잘한다고 뾰족한 수도 안 나와. 공부가 취미면 하는데 공부가 취미가 아니면 애들 안 해도 돼. 공부 말고도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해. 돈 버는 거? 그거는 엄마가 다 니네 쓸 것까지 다 벌어놓을 테니까 니네는 돈 버는 거 좀 하지 마. 돈 버는 거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니네라도 돈 버는 거 좀 하지 마. 돈 버는 거 아니고라도 인생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엄마가 갑자기요 정말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교육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발표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1억을 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친구들과 같이 하자. 다 따라주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따라 나서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매일 몇 명에게 이 소식을 전할 것인지, 정말 물건을 몇만 PV라도 내가 매일 매출을 올릴 건지, 그래서 3명, 5명을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집에 안 들어가겠다든가 이런 것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 얘기 들어보셨죠 어제? 예, 그것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적은 거지만은 그런 적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하루에 3명 만나가지고 열심히 얘기하는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꼭 성공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날은요 3명 만났는데 다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떤 날은요 3명 만났는데 다 하겠다고 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날도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김분숙 사장님 책을 읽어보면은요 자기가 정말 한국에서 3개월 동안 문 열고 들어가서 입도 안 떨어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입도 안 떨어지고 한국에서 3개월 동안 아무런 성과도 못 냈는데 그래도 3개월 동안 그거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뉴저지에 가가지고 그나마 문 열고 들어가는데 덜 두렵고 용기가 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만 떨쳐버리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정말 싸고 좋아서 쓰는 물건을 소개하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아직 인정을 못 해준다 하더라도 나는 꾸준하게 알리는데 당당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과 맞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아니 5천만 원, 1억을 번다고 해놓고 못 벌면 어떻게 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과 맞서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균형 잡힌 삶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